실거주는 조심하세요. 요즘 부평구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집값도 전셋값도 제법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차라리 남동구나 미추홀구로 갈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평에 그냥 집을 사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부평의 KB 매매 지수가 상승 추세에 있다 보니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규제의 풍선 효과가 이곳으로 올 가능성도 낮지 않은데요. 사실 이런 이유로 부평구 지금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조언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전체적인 공급 부족, 전세 부족 현상이 있더라도 너무 무리한 대출로 집 사는 건 위험하고 4에서 5년 후에 서울이나 송도, 검당 같은 곳으로 이사하실 계획이 있다면 지금 부평구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이 보유세 개편 방안인데요. 혹시 지금 부평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면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은 보신 후 세금 부담 여부까지 잘 따져보시고 계약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기사처럼 인천 집값 떨어진다고 부평구도 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된 가격이 예사롭진 않은데요. 2023년 입주한 청천동의 부평캐 스렌더 샤퍼스트 전용 59 거래를 보시면 6월 27일에 13층 물건이 5억 9,400에 계약되었고 5월 15일에는 19층 물건이 6억 1,400에 계약이 나왔습니다. 제 눈에는 평균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전세입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전월세 물량이 지금보다 넉넉했고 가격도 조율 가능한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 매물이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전세는 물론이고 매매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 올려달래요. 다음 만기가 더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시며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평의 6월 거래량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평균 호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해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계약을 미루시는 분께 좀 더 자세히 보고 결정하라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저희는 분위기만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와 심리,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더 집중해서 보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 닥쳤을 때 버티기가 쉽고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빠르게 움직여서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은 길게 실거주하실 생각으로 결정하셔야 안전합니다. 5년 이상 실거주할 단지로 접근을 하셔서 전세 만기 시점, 현재 보유 현금, 대출 가능 금액, 그리고 입주 후 생활비까지 맞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인천 부평구의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거래량과 매매 전세 지수, 주요 단지 가격 흐름까지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부평 부동산 시장도 걱정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기사 몇 개, 문자 광고, 이야기 몇 개만 듣고 괜찮다, 별로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기준은 정리하고 움직이시라 추천을 드리는데, 첫째, 얼마나 보유할 계획이신지, 둘째, 지금 자금 구조가 무리 없는 상태인지, 셋째, 비교 중인 단지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부평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5월에는 594건 계약이 나왔고 6월 현재까지 428건 계약이 나왔습니다. 6월은 5월보다 보수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더 늘어난 거래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거래가 주춤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지역들도 나오곤 있는데요. 그러면 부평구도 가격이 떨어질까요? 시간을 갖고 더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와 인접지역의 단지 흐름을 관심을 있게 지켜봐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보유세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도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외역하던 게 이역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목적보다는 실거주에 중점을 두고 부평구 아파트도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서울 신축 공급 부족과 양극화 현상, 여기에 인천도 전월세 매물 부족 이슈로 인해서 특정 단지로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서운 건 급등이 아니라 멈췄던 수요가 갑자기 한쪽으로 몰리는 순간인데요. 이런 현상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한 거 기억나시죠? 2022년 12월 입주한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 SK뷰 해모로 전용 59 매매 거래를 보시면 7월 12일에 20층 물건이 5억 8,700에 거래가 되었고 7월 6일에는 25층 물건이 5억 9,9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전세 가격도 보시면 7월 6일에 19층 물건이 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가격 크게 안 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평균으로 계산해서 보면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단지 전월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여기가 1550세대인데 7월 17일 기준으로 매물이 3개밖에 안 나와 있고 전용 59 전세가
호가는 4억에 나와 있고요. 반면 매도 호가를 보면 매물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평균 호가가 낮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래서 지금 시점에 갭 투자하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2억 3억 호가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부평구의 KB 매매 지수도 살펴보면 전주 대비 0.094% 상승을 했고,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 대비 0.148% 올랐는데요. 부평구 전체적으로는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매 지수가 적게 오르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은 매매, 전세 모두 강세라고 보셔야 하고, 2022년 12월 입주한 346세대 규모 단지 부평 삼산 신원 아침 도시 전용 59 거래 내역을 보시면 7월 14일에 101동 14층 물건이 4억 1,500에 거래를, 7월 4일에는 104동 7층 물건이 4억 1,0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거래가는 오르고 있고 전세가도 평균이 3억 중반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래서인지 지금 부평구보다 더 오를 곳을 찾아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선택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부평구는 이미 1호선과 7호선이 있어서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낙후된 부분도 있지만 탄탄한 생활 인프라와 교육 만족도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꿋꿋한 단지들이 많고, 앞으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장기적으로 부평구를 보신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지나 지역 선별은 잘 하셔야 하는데요. 1996년 7월 입주한 2182세대 단지 부평동의 동아 2단지 전용 59 거래 내역을 보시면 2월 11일에 23동 6층 물건이 3억 4,850에 거래를, 2월 5일에는 36동 4층 물건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떠신가요? 이 단지 가격은 꿈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평구 안에도 이런 수준의 단지들도 있고 여전히 주춤하는 단지들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분들은 도대체 왜 집을 사는 걸까요?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희는 모든 단지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기다리면 될 거라 생각하시면 이번 텀이 지나면 부평구 안에 인기 단지의 경우 접근하기 어려울 단지가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곳으로 전세 들어가셔서 마음 편하게 돈 쓰시고 사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집값 오르는데 내 전세값 얼마 오를까? 집 주인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가슴 졸이고 있는 것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부평도 단지에 따라 한번 오르면 2-3천만 원은 거뜬히 오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게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부평구 안에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고 단기가 아닌 5년 이상 장기로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여러 지역을 챙겨보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부평구 안에서 이 단지 흐름은 꼭 체크해 보십시오. 어느 단지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벌 거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년 6월 입주한 십정동의 힐스테이트 부평을 보시면 2월 2일에 전용 84, 103동 22층 물건이 7억에, 1월 27일에는 102동 26층 물건이 7억 2,700에 거래가 되었고, 1월 24일에는 6억 7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긴 상승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선생님은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10-15 규제가 나오고 난 후에도 거래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되시는데요. 부평구도 10-15 대책 때문에 거래가 많이 줄어들 거라 했지만 최근 들어 거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송도와 검단 신도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윗동네는 보란듯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부평구라고 싸게 내놓을 집주인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부평구 안에 인기 단지 아니면 상급지로 가려고 할 텐데 이런 곳들은 더 올라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힐스테이트 부평 보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부동산 연락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2월 4일에 101동 26층 물건이 4억 2천에 거래가 나왔는데요. 전세 가격은 갱신 거래가 많아서 크게 움직이진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평균 거래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 매물도 없어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현재 등록된 물건이 세대수에 비해 많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진 괜찮다고 보는 이유는 주변 단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동네 전체적으로 전세 물건 비율이 너무 적기
있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걱정까지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건 가격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물도 적고 호가도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힐스테이트 부평 전세가는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웬만한 동네들은 전세 극성수기를 맞고 있고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서울이 큰 폭으로 오르면 시간차를 두고 부평 전세도 결국에 오르니까 지금 부평에서 전세 구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관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이 단지는 매매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 매매 물건도 부족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평균 호가가 최근 거래가보다 높은 물건들이 많아서 당분간은 거래가 많이 나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평균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 거라고요? 반토막이 되어야 정상이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부평으로 가셔야 하는 분은 단지에 따라서 지금 이 가격 놓치면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보면 단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하락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다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평구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 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이 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